여러분, 지금 당장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네, 제 말이 맞습니다. 지금 식사 중이시라면, 특히 된장찌개를 드시고 계시다면 잠시만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10년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투석실에서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피를 기계에 연결해서 정화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평생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자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천천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 이 익숙하고 따뜻한 음식이 특정한 재료와 함께 먹을 때 신장을 서서히 녹아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온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이 가족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천천히 파괴하는 독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30년, 40년, 어쩌면 60년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30년간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필터의 구멍은 이미 막혀 있고 여과막은 얇아지고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태의 신장에 매일 저녁 나트륨 폭탄, 옥살산 폭탄, 칼륨 폭탄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요.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된장찌개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분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였던 그 국이 결국 자신의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표정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된장찌개를 먹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 이른바 3대 금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신장 해독 비법도 공개하겠습니다. 된장찌개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비법만 따라 하시면 된장찌개가 신장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의로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특정 음식 조합이 그토록 위험한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180리터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대형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양입니다.
그 양의 피가 매일 여러분의 신장을 통과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걸러지고 깨끗한 피만 다시 몸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30년, 40년, 60년 동안 한 번도 필터 교체 없이 쉬지 않고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의 작은 구멍들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과막은 얇아지고 여기저기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원래 걸러져야 할 것들이 새어나가고 원래 통과해야 할 것들이 막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화된 신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 혈관은 탄력이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어집니다. 마치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된 플라스틱 호스처럼요.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부풀어 오르거나 찢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매일 저녁 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혈액이 딱딱해진 혈관 안을 지나가야 합니다.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압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작은 혈관 뭉치가 약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이 피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높은 압력의 피가 이 섬세한 혈관 뭉치를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망가집니다. 작은 혈관들이 터지고 여과막에 상처가 나고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이것을 나트륨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노화된 신장에 매일 나트륨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된장찌개를 먹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기, 나트륨 폭탄입니다. 된장찌개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또 다른 짠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식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된장찌개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나요? 김치가 있습니다. 깍두기도 있을 수 있고 젓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아찌, 자반 생선, 멸치 볶음, 오이 소박이, 이런 반찬들이 함께 차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는 약 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건 장량의 40%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한 그릇에 된장이 한 숟가락만 들어갈까요? 보통 2~3 숟가락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치를 곁들여 드십니다. 김치 한 접시에도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젓갈을 찍어 드십니다. 젓갈은 소금물에 절인 음식입니다. 자반 고등어를 한 점 드십니다. 자반은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김치, 젓갈, 장아찌를 함께 드시는 건 이미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에 나트륨을 더하고 또 나트륨을 더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러보니까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푹 들어간 자리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함묘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압종부종이라고도 합니다. 누르면 자국이 남는 부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종이 나타난다는 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물이 계속 몸에 쌓이는 겁니다. 이분의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뭘 즐겨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아침 저녁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김치는 빠지면 안 되고 젓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짜게 먹어서 그런지 싱거우면 맛을 못 느껴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조합으로 드셨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김치, 젓갈, 장아찌를 곁들여서요. 운전하면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식습관이 굳어진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이분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기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스턴트 안 먹었어요. 라면도 거의 안 먹었고 패스트푸드도 안 먹었어요. 왜 신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질문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한식을 먹으니까 집에서 끓인 국을 드시니까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조합입니다. 그리고 양입니다. 된장찌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젓갈, 장아찌, 자반 생선을 매일 드시면 그건 매일 신장에 나트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 조합을 신장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키드니 로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짠 반찬들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짠 반찬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김치를 드시려면 물에 헹궈서 짠기를 빼고 드세요. 젓갈과 자반 생선은 가급적 피하세요. 최소한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다른 반찬을 싱겁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자신의 평소 밥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된장찌개 옆에 어떤 반찬이 있었나요? 혹시 김치, 젓갈, 장아찌가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강이 뼈 앞쪽, 즉 종아리 앞쪽의 뼈가 만져지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떼고 그 자리를 살펴보세요. 정상이라면 눌렸던 부분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국이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미 몸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기, 옥살산 폭탄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제가 시금치라고 했습니다. 뽀빠이가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그 시금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시금치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녹색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시금치가 문제야? 맞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영양가가 높은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된장찌개와 함께 먹을 때 생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그 자체로는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니까요. 그런데 된장찌개와 함께 시금치를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된장찌개는 짭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소변이 농축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옥살산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이 충분히 희석되지 않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옥살산은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돌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장 결석입니다. 요로 결석이라고도 합니다. 신장 결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요? 저는 임상에서 산통을 겪어본 여성분들이 신장 결석의 고통이 출산할 때만큼 아팠다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산보다 더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옆구리에서 등으로 아랫배로 뻗치는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고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쿡쿡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송곳으로 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날카로운 결석이 좁은 요관을 지나가면서 내벽을 긁고 찢어놓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이 결석이 신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날카로운 결석이 신장의 부드러운 조직을 상처 입힙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은 섬유화로 이어지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채식주의자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육류는 거의 드시지 않고 집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주로 드셨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시금치는 몸에 좋으니까 된장찌개에 넣어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송곳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오셨고 CT를 찍어봤습니다. 신장과 요관에 결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수구에 자갈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결석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주변 조직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체외 충격파로 결석을 깨는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고 일부 결석은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회복 후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시금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생으로 넣어서 국물과 함께 드시면 시금치에 들어있던 옥살산을 고스란히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된장의 짠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되면 옥살산이 결정을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권고는 이렇습니다.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된장찌개에 생으로 넣지 마세요. 반드시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다음 그 물은 버리세요. 데친 시금치를 따로 나물로 무쳐 드시든지 아니면 데친 후에 찌개에 넣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옥살산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면 옥살산도 함께 버리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1분간 데치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의 30에서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를 생으로 찌개에 넣어서 그 국물까지 다 드시면 시금치에 있던 옥살산을 전부 드시는 겁니다. 신장의 결석이 만들어질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금기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시금치, 근대, 쑥갓 같은 잎채소는
된장찌개에 생으로 넣지 마세요. 꼭 넣고 싶으시면 반드시 먼저 데쳐서 물을 버린 다음에 넣으세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시금치가 된장 옆에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자리를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시금치를 먼저 데쳐서 물을 버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금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금기, 칼륨 폭탄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 조합은 바로 잡곡밥, 바나나, 고구마,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바나나가 건강식이라고 했는데요.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데도 필요하고 심장이 뛰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교란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음식으로 칼륨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바나나를 많이 먹어도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피로감, 약간의 근육 약화,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경고 없이요. 조용히요. 그래서 저는 고칼륨 혈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사일런트 킬러입니다. 자, 이제 된장찌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된장도 칼륨이 많습니다.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상당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곡밥을 곁들여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현미, 흑미, 귀리, 보리 이런 잡곡들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식후에 바나나 하나 드시면요. 바나나는 칼륨 덩어리입니다. 반찬으로 고구마 조림이 올라왔다면요. 고구마도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끼 식사로 칼륨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칼륨을 열심히 배출해서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의 노화된 신장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신장이라면요. 칼륨을 다 배출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모레 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심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는 이 영상 맨 처음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된장찌개를 먹고 쓰러진 68세 여성분 이야기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큰 병 한 번 안 걸리시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셔서 건강검진을 권해도 나는 아무데도 안 아프다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식습관은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백미밥 대신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현미, 흑미,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을 섞어서요. 과일을 좋아하셔서 매일 바나나도 드시고 사과도 드셨습니다. 반찬으로 고구마나 감자를 자주 드셨고 국은 역시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분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고구마 조림,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젊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건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68세에 이미 신장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던 이분에게는 독이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규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계시던 가족분이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심장 박동을 되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의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 3.5에서 5 정도인데 이분은 7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장 검사를 해보니 이분의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3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날 저녁에 가족분이 옆에 안 계셨다면, 만약 119에 전화하는 게 조금만 늦었다면 이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60세가 넘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장도 이미 젊었을 때만큼 일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 모르실 뿐이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저녁 잡곡밥에 된장찌개, 바나나, 고구마를 드신다면 여러분도 언제 그 환자분처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완벽한 독상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인데 노화된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된장찌개를 드실 때 잡곡밥, 바나나, 고구마, 감자 같은 칼륨이 높은 음식을 함께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잡곡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흰쌀밥과 섞어서 드세요. 바나나는 된장찌개 드시는 날은 피하세요. 고구마와 감자는 잘게 썰어서 물에 30분 이상 담갔다가 그 물은 버리고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트륨 폭탄.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옥살산 폭탄. 시금치 같은 잎채소를 생으로 넣어서 국물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칼륨 폭탄. 잡곡밥, 바나나, 고구마, 감자를 함께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된장찌개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석실에 앉아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기계에 연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산악회 동료, 매일 된장찌개에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신장을 해치고 계실 수 있는 분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직접 전화해서 이 영상 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분이 쓰러진 후에 이 영상이 생각나서 보내드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보내세요. 지금 공유해 주세요. 그게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무서우셨을 겁니다. 된장찌개를 이제 못 먹겠다. 아예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께 된장찌개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된장찌개는 무죄입니다. 진짜 문제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우리가 된장찌개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된장찌개를 끊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의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멜라노이딘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갈색 물질인데 이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익한 미생물들도 들어 있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비슷한 균들이요. 이런 균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 연세대학교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된장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된장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일부 암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발효 콩식품의 건강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소, 인도네시아의 템페, 그리고 우리나라의 된장, 이런 발효 콩 식품들이 장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장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은 잘못 다루면 집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잘 다루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먹으면 신장을 해치지만 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신장 해독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따라 하시면 된장찌개가 신장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전처리입니다. 모든 재료를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금치, 근대, 쑥갓 같은 잎채소는 반드시 끓는 물에 1분간 데쳐주세요. 그리고 그 물은 버리세요. 버리는 그 물이 바로 독입니다. 그 물에 옥살산과 칼륨의 상당 부분이 녹아 나와 있습니다. 데친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신장이 힘들게 걸러내야 할 성분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버리면 신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같은 뿌리채소는 잘게 썰어서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두세요. 그리고 그 물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칼륨의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를 넣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 주세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첨가물과 과잉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재료로 만든 된장찌개인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 재료를 바꾸세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재료 대신 신장을 보호하는 재료를 넣으세요. 저는 이걸 3명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구원자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파는 익으면 달콤해집니다. 이 단맛이 된장의 짠맛을 상쇄해 줍니다. 그래서 양파를 많이 넣으면 된장을 적게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원자는 무와 양배추입니다. 무는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무를 넣으면 국물 양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된장의 농도가 옅어집니다. 마치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것처럼요. 양배추에는 위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서 나트륨의 일부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와 양배추를 듬뿍 넣으면 국물도 시원해지고 나트륨의 영향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감칠맛이 아주 풍부합니다. 된장찌개에 고기나 조개를 많이 넣어야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섯만 넣어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버섯을 넣으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도 신장의 일입니다. 버섯으로 일부를 대체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에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양파, 무 또는 양배추, 버섯, 이 세 명의 구원자를 된장찌개에 넣으세요. 그러면 같은 된장찌개인데도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 조리법을 바꾸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하얀 된장찌개라는 뜻입니다. 왜 하얀색이냐고요? 국물색이 맑고 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된장찌개는 국물이 진하고 탁합니다. 된장을 많이 넣으니까요. 하지만 백된장찌개는 국물이 맑습니다. 된장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무, 양파, 버섯 줄기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수를 만듭니다. 무, 양파, 표고버섯 기둥을 물에 넣고 끓입니다. 20분 정도 끓이면 맑고 시원한 육수가 됩니다. 사골이나 멸치 육수가 아닙니다. 채소 육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퓨린이나 인 같은 신장에 부담 주는 성분이 훨씬 적습니다. 이 육수에 된장을 풉니다. 평소 넣던 양의 절반만 넣으세요. 처음에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의 단맛과 버섯의 감칠맛이 있으니까 며칠만 드시면 이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전처리한 재료들을 넣습니다. 물에 담갔다 건진 감자나 두부, 데쳐서 물 뺀 잎채소, 그리고 듬뿍 버섯, 고기는 아예 안 넣거나 넣더라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조금 넣으시면 단백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든 백된장찌개는 국물색이 맑습니다. 일반 된장찌개보다 색이 연합니다. 하지만 맛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는 실제로 200된장찌개를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정상의 28%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기 만성 신부전, 조금만 더 악화되면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된장찌개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된장찌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된장찌개도 못 먹어요? 그럼 저한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께 된장찌개를 끊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된장찌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전처리 방법, 양파와 무와 버섯을 넣는 방법, 된장량을 줄이는 방법, 채소 육수를 쓰는 방법,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집에 가셔서 부인분과 함께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고 느껴지셨다고요. 6개월 후에 이분이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28%에서 32%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4%포인트 상승입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 정도 상승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 해도 성공인데 오히려 호전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다리 부종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남습니다. 얼굴 색도 좋아지셨습니다. 이분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된장찌개 계속 먹으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된장찌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재료를 천천히 하세요. 두 번째, 양파, 무, 버섯을 넣으세요. 세 번째, 된장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 육수를 쓰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된장찌개가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부어 있다. 평소에 잘 끼던 반지가 안 들어간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몸에 물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날 술을 마셨거나 짜게 먹은 경우에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 피부가 깊은 곳에서부터 가렵다. 보습제를 발라도 안 나아지는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 마치 피부 속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은 가려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요독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요소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요소가 피부 아래에 쌓이면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못 찾고 보습제를 발라도 안 낫고 계속 가렵다면 신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세 번째 신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에 변기를 한번 보세요. 거품이 얼마나 나는지. 보통 소변을 보면 약간의 거품이 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많이 나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서 몸에 남겨둡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과막에 구멍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이 단백질이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세 가지 신호, 아침 부종, 깊은 가려움, 소변 거품,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내과나 신장내과에서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신호일 때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너무 늦으면 투석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금기. 첫째, 짠 반찬. 둘째, 생시금치. 셋째, 잡곡밥, 바나나, 고구마 같은 칼륨 폭탄.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원칙. 첫째, 전처리로 독을 빼세요. 둘째, 양파, 무, 버섯으로 구원자를 넣으세요. 셋째, 백된장찌개 레시피로 조리법을 바꾸세요.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 신호. 첫째, 아침 부종. 둘째, 깊은 가려움. 셋째, 소변 거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금기,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신호.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석실에 앉아 계신 모습을 봐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평생 동안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조심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투석실에 앉아서 후회하는 대신 지금 식단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된장찌개를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세요. 짠 반찬은 줄이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물을 버리세요. 잡곡밥은 백미랑 섞으세요. 양파, 무, 버섯을 넣으세요. 된장 양은 반으로 줄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뭘까요? 돈이요, 명예요, 자식 잘 키우는 거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투석기계에 연결된 채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합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뭘 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그 돈도 쓸 수 있고 그 자식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밥 한 그릇 드시고 손주들이랑 웃으며 놀고 저녁에 푹 주무시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투석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그리우냐고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고 싶다. 마음 편히 여행 가고 싶다. 가족들한테 짐되지 않고 살고 싶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건강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형제 자매도, 친구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형제 자매한테 보내세요. 산악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동창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가족들 먹을 밥 하시는 분, 즉 주로 어머니나 아내분께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신장을 살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프신 다음에 보내드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보내세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결심하신 분 댓글에 100세라고 써주세요. 100세,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다리로 걷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밥을 드시고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웃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비싼 약 없이, 비싼 수술 없이 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 다른 생활 습관들, 신장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 혈관 건강,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간병하느라 직장 못 다니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배우자가 행복합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늙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손주들이 즐겁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이터 가고 동물원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오늘 저녁 된장찌개부터 바꾸세요. 3가지 금기 피하세요. 3가지 원칙 지키세요. 3가지 신호 체크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